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이등병 시절 91번째 이야기. 고참 이야기 1.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등병 시절을 마무리하면서 고참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대에서의 생활은 훈련병 때와는 다릅니다. 이제 나도 어엿한 대한민국의 현역 기관병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소에서는 내무반장과 조교 등 기관병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군인 같았고 훈련병은 반쪽짜리 군인 같았지요. 그러나 막상 자대에 와보니 기관병일지라도 쫄병은 고달팠습니다. 훈련소에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무반장과 조교 등 몇몇 사람뿐이었습니다. 소대원들은 똑같은 훈련병으로서 모두가 친구였고 동병상련의 동료였기에 서로 속에 있는 말도 하고 위로와 걱정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대는 이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같은 소대원이라도 동기들 빼고는 내 동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모두 고참이고 아래로는 모두 쫄병인 것입니다. 고참과는 감히 동등해 질 수 없는 것이 쫄병이고, 그렇다고 나보다 아래인 쫄병을 나와 동등하게 대우해 줄 수 없는 것이 군대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니 쫄병 입장에서 본 군대 내무 생활은 인간이 살아가는 정의나 사랑은 없고 오직 상하의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자대에 전입와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익숙하지 않았기에 고참들도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매우 잘해주었습니다. 소대의 모든 일은 부대 생활에 익숙한 주임이등병이나 일병들이 하도록 했고, 처음에는 물을 길러가지도 못하게 하고 식기도 닦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저 곱게 새색시 마냥 앉혀놓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미안해서 죽어라고 쫓아다니며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미안할 것도 당황할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몇 배의 인고의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대에 전입와서 고참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참의 목적, 군인 암기사항인 경례의 목적, 차렷 자세의 목적 등과 같이 고참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고참의 목적.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고 성모 마리아의 기둥서방이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소신과 맞물려 죽도록 하기 싫은 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졸병에게는 이것을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심한 말들이 이어지지만 여기에서 기록하기는 너무도 적절치 않아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자대에서 처음 고참들에게 집합을 당한 것은 전입 후 2주쯤 지나서였습니다. 자대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눈에 익으니까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날 내 첫 집합의 주체는 소대의 군기반장 정화무계 상병이었고, 김, 양, 장상병 등 3명을 비롯 주임 일병이었던 서화무계 일병부터 그 아래로 모두 빨래건 조장에 집합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병은 군기 빠졌다는 일장훈 씨만하고는 내려갔고, 김, 양, 장상병 등 3명이 군기반장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중대 빨래건 조장은 막사 뒤편 작은 야산 약간 올라간 곳에 있었습니다. 막사에서 뒤편으로 나오면 화장실과 그 우편에 보일러실이 있고, 화장실과 보일러실 사이에 난 작은 길을 오르면 빨래건 조장이 있었습니다. 그 오른편으로 좀 더 오르면 쓰레기장이 있고, 그 좌편은 목봉보관장과 문서를 파쇄하는 작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치적 조건 때문에 빨래건 조장이나 쓰레기장에서 집합을 당하여 얼차려를 받거나 매를 맞아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집합의 대상이 된 사람은 써일병부터 내동기들까지 모두 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쭉 일렬로 군번 순으로 세우고 일장훈 씨와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요지는 오로지 군기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루 종일 숨도 크게 못 쉬고 눈치 보며 뛰어다니는데 뭐가 빠졌다는 것인지. 그리고는 썰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산폭격부터 깍지 끼기 등 1시간여 기합을 받았습니다. 꽁꽁 얼어있는 땅에 머리를 박거나 깍지 끼고 엎드리면 처음에는 찬 기운이 비수처럼 찔러오다가 나중에는 아예 감각조차 없어졌습니다. 이후부터는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집합을 당했습니다. 집합 전달은 은밀하게 전해집니다. 휴식 중 또는 점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위 고참이 와서 툭 건드리며 눈짓하면 알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집합의 이유는 야외 훈련 전에는 나가서 잘하라고, 갔다 와서는 나가서 잘못했다고, 평상시에는 군기가 빠졌다고, 청소가 잘 안 되었다고, 다른 소대 고참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등등 갖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집합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포분대에 대한 점호 준비 문제였습니다. 내가 전입 갔을 때 우리 화기소대 포분대는 가장 쫄병이 서아무개 일병이었습니다. 곧 상병 진급을 앞두고 있는 그가 포분대 제일 쫄병이다 보니 혼자서 점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분대에 있는 쫄병들이 와서 도와주라고 했는데 각자 자기 분대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 그게 쉽지 않았고, 그게 지적사항이 되어 집합 때마다 매질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집합을 당하는 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밤 또는 수요일 밤이었고, 그 밖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연대 정운과에서 영화를 대대식당에서 보여주는데 이날이 집합당하는 적기였습니다. 나는 집합을 당해 기합을 받으면서도 절대 입 밖으로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비록 졸병이라 그들에게 매도 맞고 기합도 받지만 내가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때로는 서러운 생각도 들고 인간적인 모멸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훈련소에서 본 백인삼사라는 글을 떠올리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핑도는 눈물을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편이 아파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